네, 시장이 지금 쉬어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세가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2,500선 지지를 하면서 다시금 우리 증시가 힘을 낼 수 있을지 2차 전지 오늘 또 올라오고 있는데 힘을 내면서 대장주로 다시 한번 또 활약을 할 수 있을지 좀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윤지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리 증시에 대해서 연초에 상고, 하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상고는 나왔어요. 시장이 그래도 2,500선을 넘어서 선전을 하다가 지금은 쉬어가고 있는데 하고라면은 또 쉬어간 이후에 하반기에도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고하고 이런 게 예. 이제 하도 연말이 되면 네. 뭐 상고하자냐, 상저하고냐 뭐 네.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희 하우스 전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있었던 이전에 리서치에 있었으니까요. 같이 네. 동료들과 이 얘기해서 내린 결론은 올해는 괜찮을 것이다, 시장이. 시장 전반적으로 왜 예. 괜찮냐면 당연히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작년 연말서부터 11월만 하더라도 이 인플레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미 연준은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까 이런 네. 공포 속에 있었죠. 근데 상반기는 그러한 소위 인플레의 위협과 금리 상승의 공포가 진정되면서 주가가 올라온다고 봤던 거고요. 네. 그럼 하반기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오늘도 시장이 좀 주춤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멀지 않았어. 이제 좀 있으면 경기 침체가 올 거야. 그렇죠. 기업 실적이 더 망가질 거야. 예. 우리나라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 수출은 망가질 거야. 뭐 이러한 우려들이 상단을 가로막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올 가을이 지나고 나면 무엇이 확인될 거냐면 생각보다 이게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그냥 경기 하강 정도겠구나. 네.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저희들 보기에는 한 올해 6월쯤이면 우리가 다들 걱정하고 있는 무역 수지도 흑자로 돌 가능성이 꽤 높다 보고 우리나라요? 있고 예. 이건 좀 섣부른 예단일 수 있는데 뭐 그런 가능성도 있다면 시장은 오늘 같은 경우에 모처럼 왔는데 네. 앵커님 여러 오래간만에 왔는데 시장이 좀 출렁출렁이네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럴 때와 과연 우리가 주식을 시장을 떠날 때냐 아니면 우리가 좀 평상시에 관심 있었던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기업들을 네. 살 때냐 저에게 그런 두 가지 양자택일을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네. 선택은 아주 심플합니다. 이럴 때 사야겠죠. 사자. 네. 왜냐하면 뭐 약간 너무 혼자 떠드나. 아니에요. 좋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 오기 전에도 방금 전에 전화를 어디랑 좀 하다 왔었는데 다들 너무나 중국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중국이 예상보다는 지표가 또 돌아서지 않고 있잖아요. 좀 아쉽죠. 이제 우리나라가 항상 이러면서 살아나왔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수출 비중을 보면 네. 70년대에는 자그마치 제가 데이터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제가 제 수출 비중을 보면 71년인가는 미국의 비중이 거의 71%, 압도적이네요. 57%인가? 예. 내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네, 아무튼 그 정도- 과반이라는 그쵸. 거잖아요. 그때가 아마 71년 7월인가 59%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현재 미국이 올라와서 18.5%고요. 중국이 우리가 2020년 5월에 30%대였었는데 네. 19.1%예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뭔가 적응해 가는 거겠죠. 그러네요.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 중에 아세안이 한 16.7%, EU가 12.3%. 물론 중국이 많이 팔아야겠죠. 근데 막 중국이 힘들어졌으니까 우리는 끝났다 이런 생각보다 좀 뭔가 중국 외에서 네. 활로를 찾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요즘 수출 좋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중국 시장에서 맨날 현대차, 기아차, IR 하면은 중국 네. 가서 중국 시장이 미래다 이런 얘기하고 다녔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네. 다른 활로를 뚫어서 지금 약진의 약진을 계속하고 있고 아마 투자자들에게 가장 와닿기 쉬운 것이 K-팝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한참 미스에인가 그 수치가 있던 걸로 너무 오래전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멤버 중에 반이 중국 멤버였죠. 맞아요. 중국 예. 시장을 겨냥해야 됐었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중국 멤버가 다 사라지고 블랙핑크만 하더라도 리사 같은 태국 멤버가 맞아요. 들어오고 아세안이 들어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적응하니까 K-팝이 어디서 엔터 기업들이 약진이 아주 두드러져.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한 약진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는 우리가 인간도 진화하는 만큼 기업도 진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중요하지만 네. 오히려 지금은 중국 시장에서 뭔가 태클이 걸려서 다른 활로를 찾은 기업들. 네. 이게 상당히 약진하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뭐 신냉정 때문에 시장이 매우 어렵다고 얘기들 네. 하시는데 정말 저 살다가 우리 시장에서 방산기업이 이렇게 실적 좋아지는 거 처음 봤거든요. 맞아요. 예. 아니, 뭐 제가 원래 처음 입사가 한화그룹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다 이렇게 입사하면 공장들 투어를 합니다. 신입사원들. 야, 그때 방산기업 가면서 와 이런 데가 다 있네 했었는데. 많이 안 알려졌었죠. 그쵸? 그때만 요즘 하더라도. 뭐 풍산, 하나솔루션 예. 어마어마한 기업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자꾸 좀 쉽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자꾸 뭐 매크로가 어쩌고 저쩌고 할 때가 아니라 네. 지금은 우리나라는 항상 어떤 수출이 살아나는 시점. 네. 그러니까 수출이 살아난다는 거는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고 얘기할 때, 우려할 때 살아나는 시점에 아마 약지 않은 섹터가 나오는데 그것 네.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다. 뭐 쉽게 말씀하면 뭐 네. 그런 말 드리고 싶네요. 뭐 지금 일단 언급하신 것처럼 자동차야 워낙에 지금 네. 우리나라의 수출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출 증가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방산도 좋고 또 엔터주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또 수출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해외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증시라는 게 참 슬프면서 현실적인 건 예. 뭐냐면 글로벌 경기와 연동되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좋을 때 우리 증시는 조심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경기가 막 우리가 2021년에 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10만 주자 외칠 네. 때 얼마나 아름다웠으니까 수출 증가율도 아주 좋고 그렇죠. 뭐 이 기업의 영업 마진도 좋고 이럴 때는 오히려 경계해야 되고 뭔가 아주 안 좋아진 다음에는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지금 상월 데이터를 몇 가지 볼까요? 네. 우리나라가 저 최근에 보면은 대표적인 게 상장사 영업이익률이 4%대가 나왔어요. 너무 낮네요. 그러니까 4%가 영업이익률이라고요. 4%대가 예. 나오니까 좀 다들 큰일 났다. 예. 역시적 장세고 뭐 안 좋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죠. 이거보다 나아지지 않을까요? 나아지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니다. 난 실적이 좋아졌을 때 하겠다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작년 1분기에 영업 마진이 10%가 넘었어요. 그때까지 예. 열심히 하는 게 맞았나요? 아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늦었죠. 오히려 지금 현재 이익 수준 보면 2008년 4분기 수준인데 우리가 정확히 기업 하나하나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이익에 구성하는 건 수출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보죠. 네. 수출의 증가율, 매출 증가율과 연결되니까 수출 증가율하면 딱 떠오르는 게 중국 때문에 큰일이야 해요. 맞아요. 증가율이 뭐죠? 증가율은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수출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2022년 3월에 156억 달러였어요. 예. 그럼 올해 3월에 당연히 우리 수출 증가율은 어떻겠죠, 중국? 마이너스겠죠. 기저 때문에. 마이너스 예. 34.4%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신문의 기사가 도배했어요.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네. 거예요. 3월에 156억, 34, 앞으로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앞으로는 마이너스 폭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3월 달에 156억 달러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 뭐 130억 달러수, 110억 달러수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계산해도 그러면 중국 수출 증가율이 돌아선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기업 매출 증가율도 좀 개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추론할 수가 있고 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영업 마진이 굉장히 낮다고 네.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익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유가거든요. 근데 4월에 원유 수입 증가율이 마이너스 30.13이었어요. 네. 수입 증가율이 확 떨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에너지 가격 하락이 이제 점점 내려오는 게 반영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조심스럽게 제가 6월에 무역 수지가 혹시나 이건 네. 좀 뭐 비판하셔도 할 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버티는 거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꾸 우리가 매일매일 뭐 미국 연준 얘기하고 막 이러고 뭐, 그렇죠. 예. 뭐 셀인 메이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왜 시장이 버티고 있을까요? 아마 6, 7월이 되면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네. 수출 증가율과 무역 수지의 개선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뭐 키가 되는 반도체가 좀 문제가 있지만 반도체가 좀 살아나야 될 그렇죠. 텐데. 네. 근데 그런 징후는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하나 증거가 뭐 너 아침에 자꾸 경제 지표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네.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어요. 예, 그렇죠. 아주 간단한 네. 지표예요. 서베이 하는 건데 설문조사하는 건데 이게 원래 50 이상은 좋고 50 이하는 나쁘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아요. 중요한 게 아니라 50 밑에서 어느 저점을 치고 올라올 때 제일 좋구나 우리나라 증시. 그러겠죠. 예.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OECD 과거에 우리가 IS 제조시 보면 2000년 이후에 하회했던 게 한 6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코스피가 50% 올라올 때 우리 진짜 확 올라왔어요. 신기할 예. 정도로 반복되는 거예요. 네. 근데 3월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뭐 나쁘지 않고 며칠 전에는 OECD 선행지수, 한국 선행지수도 돌아섰고 네.
22개월 만에 돌아선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징후가 있는데 예. 시장에서 이걸 안 보려고 하죠. 아마 오늘 질문지를 봤더니 예. 질문지에도 당연히 뭐가 있냐면 부채한도 이슈 어떻게 되냐. 그렇죠. 이게 보면 네. 난감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이슈가 그거다 보니까. 왜냐면 저도 예. 모르니까요. 제가 그거를 여기서 아는 척하기도 참 네. 민망한데 기껏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네. 건 이런 거죠. 부채한도 상황은 우리 최근 한 20세기 이후에 한 90번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그냥 타결이 됐잖아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질질 끌다가. 2014년 이후에 네. 24번의 협상 지연이 있었어요. 근데 협상 지연되다 주가가 꼭 빠진 게 아니라 그건 그렇죠. 그중에 18번은 올랐어요. 네. 이게 확실한 관계는 아닌데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렵냐면 2011년의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아, 예. 2011년 여름에 하여튼 와장창 한번 했거든요, 네, 시장이. 그렇죠. 근데 물론 여러 가지 그때 경기도 꺾이고 뭐 이거 있었으니까 지금 비슷하다가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하튼 이게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기껏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네. 미국의 정치인들이 그 말대로 중국과의 갈등 속에 있고 위안화가 부상하고 있는데 달러 가치를 망가뜨리는 행동을 할까? 저는 이 정도가 제 답변이에요. 저한테 부채 한도 이슈를 결론은 어떻게 물어보냐면 저도 모르고 아, 그렇죠.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이슈긴 하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게 좀 안 좋게 나와서 시장이 출렁일 수 있겠지만 시장의 방향을 훼손하는, 바꾸는 이슈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우리가 주시에서 바라보는 지점은 여전히 기업 이익이 나아지느냐의 여부인데 그거는 우리가 공교롭게도 한국형 탑다운이라는 책에서 제가 썼지만 가장 핵심은 수출 관련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아까 수출 증가율이 돌았을 거냐.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개선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무역 수지는 여러 가지 뭐 원유 수입 증가율 최근에 보면 글로벌 공급망 지수 같은 것도 좀 개선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 감안하면 좀 나아질 것 같고 더 구체적인 원한다면 반도체가 좀 나아지면 확실한 시그널을 줄 것 같은데 여기는 아직 좀 미지수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반도체 업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오버서플라이 이슈는 많이 사라졌거든요. 왜냐하면 그 삼성전자가 웨이퍼 인풋을 갖다가 14% 정도 축소했는데 이게 실제 공급을 한 20%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는 모르겠어요. 수요는 모르겠는데 오버서플라이 공급 과잉 이슈는 많이 사그라졌다. 그렇다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아주 지금 좋아진 뭐 현대 자동차가 있고 엔터가 있고 방산 같은 건 좋은 거고 조선도 좋아요. 조선도 이런 건 좋은 쪽이고 안 좋은 쪽에 있는 반도체가 있고 뭐 거기에는 엔터 그다음에 또 호텔 레저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섞어서 가져가면 어느 날은 이게 좀 오르고 어느 날은 이게 오르고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시장을 바라봐야지. 저 이 시점에서 딱 집어서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이거 하고 이거는 정말 굉장히 뛰어난 트레이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고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거에 조언을 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근데 분명한 거는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죠. 첫째, 시장은 그 펀드멘탈한 방향성을 보고 자꾸 위로 방향을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만약 올 여름쯤에 확인된다면 아까 첫 질문으로 들어가서 하반기도 나쁘지 않을 상당히 긍정적 흐름이 뒤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여전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사이클의 전환기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사이클은 작년 가을에 전환이 됐죠. 전환이 됐고 이제는 그렇죠. 전환이 된 이후의 상승. 작년 가을이 제일 힘들었죠. 제가 그때 리셋 때 마지막 임기 하고 있었는데 올해 시장 좋다고 얘기했더니 뭐 온갖 살짝 좀 언론 기핀지도 새겼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작년에 올해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플레 우려는 완화될 것이다라는 전제가 상반기에 그것까지는 잘 부합된 것 같고 또 하나의 이제 확률적 선택이 남아 있죠. 하반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경기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경기가 그만큼 나쁘지 않으면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올 거냐면 이미 풀린 유동성을 급하게 회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투자처를 찾아 나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아마 떠오르는 이슈들은 그래도 교육이 되고 뭔가 발전하고 있는 섹터들 그런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게 전 6월로 봐요. 6월에 하여튼 무역 수지가 얼마나 개선되냐. 뭐 그래서 그때 제 오늘 했던 말과 다르게 그때 돼도 뭐 별 개선이 없고 적자폭이 더 커진다. 제가 틀린 거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시장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걸 확인하고 하겠다? 아, 그럼 그건 좀 늦을 아니라는 수 거예요. 있다는 거죠? 아까 전환기라는 예. 건 작년 가을에 여러 가지 악재 어떤 비관의 극단에 있을 때 전환기가 나오는데 작년에 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을 때 원달러 환율이 1,440원에 갔을 때가 전환점이었고요. 아, 네. 지금 전환점에서 가속되냐 아니냐의 싸움에 2,500에서인 거예요. 여기서 가속이 되는 순간 네. 2,400, 500 라인에서 2,700, 라인까지 바로 가겠죠. 근데 그걸 갈 수 있는 건 그걸 대형주를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짤 때 된다면 그쪽이라 본다면 한국의 수출 대형주들을 좀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적이 그렇지 않고는 야 이번 실적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 대표주들이 버티는 거 신기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뭐 오래간만에 나와서 좀 주저주저 말씀드렸는데 아, 예, 너무 좋았어요. 시장이라는 걸 좀 너무나 뭐 교과 단정적으로 뭐 이게 뭐 도그마티즘 네. 뭐 절대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가속되냐 아니냐의 분기점에 와 있어요. 전환기가 아니라. 저는 가속된다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상고학을 말씀드렸는데 뭐 제가 정답을 안다면 좋겠지만 저도 알 수 없다는 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사실 요즘에 좀 쉬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드셨을 거예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셨을 텐데 좋은 또 길잡이가 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윤지호 대표로부터 고견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